오늘은 매실나무 또는 매화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매실나무는 열매를 강조한 이름이고 꽃을 강조하면 매화나무가 됩니다. 매화나무와 매실나무는 결국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이른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이기도 한데요. 3월이 오기 전에 꽃봉오리를 살짝 틔우면서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첫 신호를 매화로부터 듣게 됩니다. 매화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품격 높은 동양의 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모두가 좋아하는 꽃나무입니다. 매화는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라고 해서 선비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군자라는 말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성을 일컫는 것으로 유교 문화권의 사대부들이 삶의 최종적 이상과 지표를 군자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매화의 꽃말은 고결한 마음, 결백, 기품, 인내로서 꽃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모진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웁니다. 그 모습에 반해서 애성인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칭이 많은 꽃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얽힌 사연도 많은데요. 고운 자태와 거룩한 향기를 높이 사서 옥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하여 중고초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일찍 핀다고 해서 조매, 추운 겨울에 핀다고 하여 겨울 동자를 써서 동매, 또 아주 차가운 한자, 그러니까 찰 한자를 써서 한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꽃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화괴라고 하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하여 설중매 또는 설중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매화나무는 소나무, 대나무와 더불어 추운 겨울을 함께하는 쇠벗이라는 뜻에서 쇠한사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고려말 사문의 한 분이신 목은 이색 선생의 시조를 살펴보면은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허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누구나 많이 들어본 시조이죠. 고려 말의 나라를 걱정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색 선생이 노래한 것입니다. 이 시조에서 쓴 매화는 고려의 우국지사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매화처럼 매화를 충결로 표현한 것입니다. 매화는 꽃 중의 꽃으로서 한자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결백이나 지조, 충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화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의 사천성과 호북성의 상간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비교적 이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모랑의 집 매화가 꽃을 피워내라는 시가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삼국시대 초기 이전부터 매화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 매화가 가장 화려하게 자기 존재를 가시하는 시기는 조선시대로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학과 그림의 매화는 단골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추운 봄에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모습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사군자인 매화를 집안에서 가꾸고 이를 감상하면서 시와 그림을 짓는 것은 당시 양반들의 고급 취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성리학자인 태계 이항 선생도 매화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고 하죠. 마지막 유언이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는 각별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청근성으로 가뭄에 특히 약합니다. 강우량이 적은 봄과 가을철에는 적절한 간수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한 내염성이 약한 편이어서 해안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재배에 알맞은 토양은 토심이 깊고 물빠짐이 좋은 사양토가 좋다고 하네요. 전남과 전북, 경남, 충남, 경기도 등에서 매화나무를 주로 재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남 양산시와 하동군, 또한 전남 강양시가 매화나무로 유명하죠.
물론 여기서 재배한 나무를 다른 지역에 옮겨 심기도 합니다만은 섬진강변의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해마다 3월 중순부터 광양 매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죠. 매화나무의 줄기 높이는 5에서 9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은 암자색으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래된 가지는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어린 가지는 녹색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관속식물이고 관상용이나 가수로 정원이나 민가 근처에 식재하는 낙엽 하렵 소교목입니다. 소교목이라는 것은 줄기가 곱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 중에서 그다지 크지 않는 나무를 말하는데 배롱나무나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화나무의 겨울루는 달걀형이고 사진과 같이 금방이라도 꽃 봉우리를 터뜨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루는 봄이 되면 꽃이나 잎으로 자랄 생명을 감싸고 추운 겨울을 나게 되죠. 나무들은 이 겨울 잠을 자면서 봄을 준비하는데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나무가지에 붙어있는 겨울눈입니다. 겨울눈은 겨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름부터 만들어서 새 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겨울눈을 만들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이 겨울눈에서 꽃도 피고 잎이 나오죠. 1, 2cm 정도의 잎자루에 달리는 그 잎은 어긋나게 자리하고 계란 모양으로 길이가 4에서 10cm 정도인데요. 이 끝은 길게 뾰족하면서 아래는 둥글고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잔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2월에서 4월에 잎보다 먼저 피는데요. 전형 가지의 잎의 겨드랑이에서 한두 개씩 달립니다. 꽃의 색은 품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피는데 기본 종은 연한 홍색이 도는 흰색으로 피고 꽃자루, 우리가 그냥 화경이라고 합니다. 이 꽃자루가 거의 없습니다. 향기가 강하고 꽃받침은 5개로 타원형의 3에서 5mm 길이인데 꽃잎은 도란형으로 길이가 9에서 14mm 정도로서 털이 없습니다. 수술은 많으면서도 꽃잎보다 짧습니다. 씨박에는 털이 밀생하죠. 열매는 햇가로서 6, 7월에 둥글고 지름이 2, 3cm 정도의 녹색 크기에서 항색으로 익는데 이것을 우리는 매실이라고 합니다. 겉면에 부드러운 털이 덮여 있으면서 신맛이 나는데요. 살구와 비슷하게 생겨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햇가라는 열매는 익어도 가피가 열리지 않고 중앙에 한 개의 종자가 있는 열매를 말하는데 보통 하나의 방에 한 개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복숭아나 자두, 산수유, 대추, 살구 등에서 햇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실색 및 삽목 또는 접목으로 번식을 하는데요. 접목 방법이 더 많이 쓰여집니다. 접목의 대목은 매화나무를 사용하거나 복숭아나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매화나무를 실생모로 길러서 재배하기도 하지만은 큰 가위를 얻으려면은 역시 접목물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접목모와 실생모의 가장 큰 차이는 결실 주기의 단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접목의 경우는 한 3년 정도, 실생의 경우는 5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접목은 봄에 절접을 하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눈접으로 해도 잘 된다고 합니다. 매화나무의 용도는 3월경 피는 꽃은 정원수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분재로도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열매인 매실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한 효능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듣는 것은 소화불량으로서 매실 특유의 신맛이 소화를 촉진시켜서 소화활동을 돕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매실의 진액이나 매실 말랭이 형태로 이용하기도 하고 덜 익은 열매를 매실주로 담그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매화나무는 뿌리를 매근, 가지는 매지, 잎은 매엽, 씨는 매인이라고 해요. 약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약용 이외에도 열매인 매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매화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